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유아트 API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유아트의 프로토콜 봤었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API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서를 사용할 때 API는 다 무조건 시작은 오픈을 사용하고 끝에는 클로즈를 사용한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이전에 했던 초음파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도 그 초음파 거리 센서를 시작할 때 페리퍼럴 GPI 오픈이라는 함수로 핀을 열어서 쓰기 시작하였고, 또 다 뭔가 그 거리 값을 얻고 사용을 마쳤으면 마지막에 페리퍼럴 GPIO 클로즈 함수를 써서 자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유아트도 동의합니다. 유아트도 오픈을 해서 먼저 핀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클로즈해서 자원을 싹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오픈과 클로즈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수 원형은 아니지만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페리퍼럴 유아트 오픈으로 유아트 관련된 핀을 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인자로 포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로는 유아트 핸들의 주소값, 간접 포인터 연산자를 써서 썼습니다. 이 주소값이 유아트 핸들, 여기서 만든 유아트 핸들이 있는데, 요 값을 바로 넘겨준 게 아니고 간접 연산자를 써서 한 번 더 이 핸들을 가리키는 주소값을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들은 유아트 오픈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실제 핸들에 필요한 값을 막 채운 다음에 다시 리턴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유아트 핸들은 비워져 있고, 비어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널입니다. 널인 상황입니다. 널을 넣어주진 않았지만 실제로 의미상으로 보면 널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 는 널, 이퀄 널을 해줘야 합니다. 유아트 핸들은 널, 원래는 널이에요. 널인 걸 여기에 넣어주면 널인 값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간접 연산자가 이게 없었으면 널을 넣어준 게 되겠지만, 그것에 간접 연산자를 해줌으로써 요 유아트 핸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의 주소, 그 공간의 주소를 넘겨준 겁니다. 주소를 넘겨주었으니까 그 주소에다가 핸들을 실제 채워서 넣어서 그 넣어준 값을 다시 넘겨받게 되겠죠. 그리고 유아트 핸들의 요 오픈 함수가 다 불리고 밖으로 이제 나오면 유아트 핸들은 널이 아닌 어떤 실질적인 값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핸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값으로 채워지는지 알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유아트 오픈의 두 번째 인자로 앞으로 오픈 함수 내에서 채워 넣어질 수 있게 핸들의 변수만 간접 연산자로 감싸서 넣어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자로 포트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포트가 뭘까요? 포트 번호는 하드웨어마다 다릅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유아트를 쓰려면 포트 번호 0을 쓰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나와 있죠? 예. 이것은 그냥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진 사이트에서 UART를 쓰려면 포트는 0번입니다. 라고 타이진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의 그 위에 동작하는 다른 운영체제에서의 경우는 또 다른 번호, 또 다른 포트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위에 동작하는 타이젠의 경우에는 0번, 0번을 포트 번호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UART를 쓰려고 하면 처음에 0으로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0을 기입하면 이미 여기서 0을 기입한 상태의 요 포트 변수를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UART를 위한 핀이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닫는 부분을 보면은 페리퍼럴 UART close 라고 되어 있고 UART 핸들을 오픈할 때 여기 오픈할 때 채워진 우리가 채운 게 아니라 함수가 채워준 그래서 채워진 변수를 여기 변수를 핸들을 넣어주면 그 핸들 안에 담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핸들이 정리가 됩니다. 핸들을 처음 만들 때 사용했던 만들었던 자원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닫는 겁니다. 그럼 열고 제일 처음 여는 부분 제일 마지막에 닫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UART는 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 요 실제 내용물을 실제로 가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드레이트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보드레이트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레이트는 페리퍼럴 이쪽 보시면 페리퍼럴 UART set 보드레이트 라는 함수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리퍼럴 UART는 보시면 페리퍼럴 UART는 프리픽스니까 앞으로 설명할 다른 함수 전부 페리퍼럴 UART라는 프리픽스를 사용할 예정이니 그것을 빼고 그 다음 것부터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set 버드레이트 요거는 버드레이트 값을 설정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바로 위 오픈해서 받은 채워진 그 핸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자로 핸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실제로 사용할 보드레이트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보드레이트 값이 타이젠에서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퍼럴 UART 보드레이트 112,500 여기서는 9,600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기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사용자가 직접 9,600을 이렇게 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값을 썼을까요? 왜 그럼 페리퍼럴 UART 보드레이트 9,600이란 값을 써주도록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그 값을 알고 있는데 어떤 착각이나 실수에 의해서 실제로 입력할 때 뭐 9,600이 아닌 9,601, 9,602 아니면 뭐 9,700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냥 숫자를 적어 놓으면 컴파일 타임에서는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컴파일러가 확인하기 때문에 9,702라고 잘못 적어도 컴파일 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엉망이 되고 실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 타임에 속도를 명확히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9600이라는 값 또는 definition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정확히 peripheral UART baud rate 9700이라고 잘못 쓰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에러 감지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바이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바이트 사이즈는 위에 그림에서 뭐 데이터 0, 1, 2, 3, 4, 5, 6, 7 한 바이트 총 8비트를 한 번에 보내게끔 했는데 이 바이트 사이즈를 보시면 5에서 7, 5, 6, 7, 8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위 바이트 사이즈를 5비트로 두겠다. 단위 바이트 사이즈를 6비트, 7, 8비트로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숫자로 5, 6, 7, 8 이렇게 적어 놓게 해도 되는데 컴파일 타임에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definition 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set byte size 라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peripheral UART byte size 7,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 센서에서 아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문서 8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는 이 단위 바이트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는 그럼 peripheral UART byte size 8비트 8비트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peripheral UART set byte size에 핸들 값을 넣어주고 peripheral UART byte size 8비트를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한 바이트 단위가 8비트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처리를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타이젠에서 정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링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none, 사용하지 않거나 또 even, 짝수 타입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odd, 홀수 타입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죠. n, 이게 none입니다. none으로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none, 페리티 none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set parity에서 두 번째 인자를 무엇을 넣어줘야 될까요? peripheral UART parity none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none 말고 어떤 센서는 짝수 또 홀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센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none으로 하면 안 되고 짝수를 사용하는 센서는 parity even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홀수를 사용하는 센서는 parity odd로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센서에 있으니 각 센서의 스펙을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볼게 이제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스탑 비트는 여기 보시면 peripheral UART bits 1이 있고 peripheral UART stop bits 2 비트가 있습니다. 1비트인 경우에는 요 위에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서 stop 내가 데이터를 안 보낼 거다. 스탑이야.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다 보냈다라고 하는 스탑 비트를 한 비트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비트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보면
이 스탑 비트인 경우는 0비트는 없고 반드시 보내야 하고, 선택지에 보면 스탑 비트인 경우에는 0비트는 없고 반드시 보내야 하고 1이 아니면 2입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스펙을 보시면 저희는 스탑 비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입니다. 스탑 비트가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리퍼럴 유아트 스탑 비트 1을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스탑 비트의 길이를 어느 정도의 길이로 쓸지 확정해서 이미 스펙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자기 센서에 맞게 이것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스탑 비트에서 첫 번째 인자로 핸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1비트를 넣어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setting the flow control 나오죠.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센서의 스펙을 보시면 따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저희 센서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의 자체 개념에 대한 것은 이제 구글링 해 보시면 자세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여기서는 일단 저희는 플로우 컨트롤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플로우 컨트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흐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넌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리퍼럴 유아트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리퍼럴 유아트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X on X off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리퍼럴 유아트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넌이라 나와 있네요.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플로우 컨트롤 사용하지 않으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페리퍼럴 유아트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오토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세 번째 값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값을 사용할 예정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리퍼럴 유아트 set flow control 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첫 번째 인자로 핸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스펙에는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두 번째 인자에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넌이란 값, 이 값을 두 번째 인자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에는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넌이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이제 플로우 컨트롤 설정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 두면 요 그래프에서 가리키는 스타트에서 스타까지 모든 데이터는 센서의 약속된 형태로 정확하게 가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렇게 온도 측정 값을 받고 싶어라고 이제 write라고 써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그럼 센서에서는 receive
RX로 그 값을 받아서 그 값에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 온도를 측정한 후에 원하는 형태로 다시 TX, 온도 센서의 TX로 값을 실어주고, 예, 그럼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다시 RX로 받게 되겠죠. 그럼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먼저 값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 peripheral uart write라는 함수로, 예,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첫 번째 인자는 uart 핸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예, 어떤 배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바이트 단위의 배열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인자는 이제 데이터의 길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만 있으면 내가 이 데이터의 시작부터 얼마만큼의 바이트 사이즈로 너에게 넘겨줄 테니 이 데이터 전체를 센서로 넘겨주면 된다. 라고 이 API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와 길이로 데이터를 센서 쪽에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가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받아서 썼다고 하면 다시 뭔가 데이터를 각용해서 되돌려 주는 것인데, 바로 그때 우리는 UART, Peripheral UART 리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드 할 때는 역시 동일하게 첫 번째 인자로는 UART 핸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리드하는 데이터. 이 리드하는 데이터를 어디에 채워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내가 미리 배열로 선언해둔 데이터의 주소를 두 번째 인자로 넘겨주고, 마지막 인자는 이제 맥시멈 이 정도 길이로 받고 싶어요 라는 이제 배열의 전체 길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선언한 배열보다 더 큰 값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못 읽겠다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꼭 선언한 것만큼만 데이터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센서의 이제 스펙을 보고 확인해서 내가 얼마큼을 읽어야 되는지를 보고 그곳에 그만큼의 배열을 반드시 할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당받은 배열과 배열의 사이즈를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로 채워서 UART read 함수를 써야 합니다. 이상으로 UART 함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소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